저는 윤서진 34살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겉보기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남편은 외과의사 37살 병원에서 꽤 잘 나가는 편이라 주변에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아침이면 저는 학생들 수업을 준비하고 남편은 수술 스케줄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 집은 강남의 아담한 아파트,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놓은 공간이에요.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거나 책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솔직히 이런 일상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엔 8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10시, 심지어 11시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어요. 외과의사니까 당직도 많고 응급수술도 잦으니까요. 여보, 오늘 좀 늦었네? 물으면 남편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수술이 길어져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짜증은 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철렁했던 건 남편이 휴대폰을 자꾸 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소파에 폰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샤워하러 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꼭 챙겨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폰이 진동했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백소희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고마웠어요 라는 메시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백소혜. 병원 동료인가? 왜 이렇게 친근한 말투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의사 생활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그 이름 백소희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좀 바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늘 똑같지 뭐라고 대답했죠. 그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과 시를 읽으며 잠시 잊으려 했지만 쉬는 시간엔 자꾸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인 김현수 선생님을 교무실에서 만났어요. 현수 선배는 같은 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늘 다정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죠. 서진아,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그의 말에 괜히 뜨끔했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버무리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물었다가 싸움이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녁엔 같이 설거지를 하며 농담도 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폰이 또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죠. 그 주말 남편은 병원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바쁘다고 했어요. 여보, 이번엔 마케팅팀이랑 협업해야 해서 정신없을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케팅팀. 백소희라는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그 여성이 새로 입사한 직원일까? 궁금했지만 괜히 캐묻다 예민한 사람 될까봐 입을 다물었죠.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재킷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머니에서 병원 행사 초대장이 나왔는데 백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남편 주머니에 이게 있지? 초대장은 다음 주 금요일 강남역 근처 호텔 세미나 초대장이었어요. 직원의 초대장이 왜 여기 있는 걸까? 의문이 커졌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학교에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 중 윤동주 시를 읽다가 문득 멍해졌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던 구절이 지금 제 마음과 너무 달랐어요.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현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지?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 그냥 집에서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얼버무리며 웃었지만 현수는 조용히 커피를 건넸어요. 뭐든 말해. 나라도 도울게. 그 말이 따뜻했지만 아직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좀 한가했어? 물었더니 그는 소파에 앉으며 수술이 일찍 끝나서라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요즘 바빠서 미안해. 주말에 맛집 갈까? 그 다정함에 마음이 살짝 풀렸어요. 그래, 내가 너무 의심했나. 남편은 날 사랑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제 의심을 눈치채고 무마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병원에 새로 입사한 사람 있다며? 마케팅팀?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아, 응. 몇 명 왔지. 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어색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참아 못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불신해야 하나.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거실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백소희. 이 여자 대체 누구지? 그리고 왜 남편과 가까운 걸까? 그 질문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불안을 그냥 둘 순 없다. 뭔가 알아내야겠어. 그 결심이 제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죠. 그 주가 지나면서 불안은 더 커졌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는 이제 일상이 됐고 매번 병원 일이 바빠라는 변명만 반복됐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인가? 셔츠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죠. 학교에서도 그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3교시 수업 중 학생이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일부러 다정하게 굴었어요. 혹시 제 의심이 착각이라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여보, 오늘 어땠어? 물으며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오늘 좀 여유로웠지. 서진아, 내일 같이 스타벅스 갈까? 그 말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병원 세미나 준비 잘 돼가? 초대장 받는데 백소희 씨도 가?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아, 그거? 그냥 직원들 다 가는 거야. 왜?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반응이 제 의심을 키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봤지만 예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향수 냄새, 초대장, 어색한 다정함.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다음 날 학교에서 현수 선배가 또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서진아, 무슨 고민 중이야? 그 순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선배.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셔츠를 다시 꺼내봤어요. 향수 냄새는 여전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순 없다. 뭔가 알아내야겠어. 백소희가 누군지, 왜 남편과 얽힌 건지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주 금요일 학교에서 학부모 행사가 있었어요. 국어 과목 발표회라 저도 정신없었죠. 학생들 시 낭송 준비하랴, 학부모들 맞이하랴, 정신없는 와중에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백소희. 행사장 입구에서 명찰을 달고 서 있는 그녀를 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명찰에 백소희 졸업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졸업생?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어디서 들어본 얼굴 같았는데 그 순간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 백소희예요. 10년 전에 선생님 제자였죠. 그 말에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희, 그 소희였구나. 고등학교 때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던 아이.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아, 소희야. 잘 지냈어? 억지로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제 병원에서 일해요. 마케팅팀이요.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병원. 그 백소희였어. 대화는 짧았지만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소희는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날 탐색하는 느낌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현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방금 그 졸업생이랑 무슨 얘기했어?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옛날 제자래요. 우연히 만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소희가 왜 학교에? 남편과 무슨 관계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또 변명만 들을 것 같았어요.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여보, 오늘 학교 행사 어땠어? 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쩐지 건성 같았어요. 그냥 바빠서 정신없었지. 대충 대답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죠. 소희 얘기를 꺼낼까 망설이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희의 얼굴, 그 미소, 남편의 늦은 귀가, 향수 냄새. 모든 게 얽혀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소희가 내 제자였다니. 그 사실이 더 불안하게 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 다음 날 학교에서 현수 선배가 물었어요.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초조해 보여?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잠깐 흔들렸지만 괜찮아요, 선배.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만 했어요. 행사장에서 만난 소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 그 눈빛.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남편과 소혜,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야겠어. 그 결심이 어떤 진실을 끌어낼지 그땐 감도 잡히지 않았죠. 소희를 만난 후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소희는 내 반 학생이었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문학 동아리에 들어와 시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가끔 왕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땐 제가 젊은 교사라 정신없어서 깊게 신경 쓰지 못했죠. 그 기억이 지금 이렇게 불쑥 떠오를 줄은 몰랐어요. 소희가 남편과 얽혔다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 주말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었더니 그는 피곤한 얼굴로 병원 세미나 준비 때문에 정신없었어라고 했죠. 그의 재킷에서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서랍을 뒤졌어요.
그러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소희, 금요일 7시 강남역 카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뭐지? 정말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업 중 학생들이 시를 낭송하는데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점심시간 현수 선배가 교무실에서 다가왔어요.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넋놓고 있어? 진짜 무슨 일 있지?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선배, 혹시 백소희 기억나요? 10년 전 졸업생.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 그 조용한 애? 왜? 라고 했어요. 그냥 최근에 만났는데 좀 이상해서요. 더 말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메모지 얘기를 꺼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변명만 들을 것 같았죠. 대신 병원 세미나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소혜 이름 옆에 작은 하트 표시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남편과 소혜 분명 뭔가 있어.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나. 다음 날 학교에서 옛 연락처를 뒤졌어요. 소희의 동창 중 한 명이 아직 연락이 닿더라고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소희가 요즘 병원에서 일한다던데 잘 지내? 답장이 왔어요. 네, 근데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조용했는데 지금은 좀 화려해졌죠. 그 말이 더 불안하게 했어요. 소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한 걸까? 그리고 왜 남편과 얽힌 걸까? 그 질문들이 날 괴롭혔어요. 그 금요일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메모지에 적힌 강남역 카페 7시가 마음을 짓눌렀죠. 남편에게는 학교 서류 정리 때문에 늦을 거라고 했어요. 여보, 괜찮아. 나도 오늘 바빠라며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날 더 불안하게 했어요.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 도착했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7시가 되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뒤 소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았고 소희가 남편 손을 살짝 잡는 걸 봤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남편은 웃으며 소희와 대화했고 그 모습은 연인처럼 다정했죠.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죠.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내 제자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도 그 장면이 눈앞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10시쯤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분노가 치밀었죠. 응, 좀 바빠서. 대답하며 그의 눈을 피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시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소희의 미소, 남편의 다정한 표정.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학교에서 현수 선배가 또 걱정스레 물었어요. 서진아, 진짜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선배, 그냥 좀 힘들어요. 차마 다 말할 순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마음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남편에게 따질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혼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순 없다.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마주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여보, 오늘 바빠?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거짓으로 들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어제 강남역 카페에서 뭐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뭐? 그냥 동료랑 셈이나 얘기했지. 왜? 그 태어난 거짓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백소희랑 손잡고 내 말이 끝나자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진아,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급히 변명했지만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순간 그는 말을 잇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서진아. 잠깐 흔들렸어. 다 끝났어, 진짜야. 그의 눈물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끝났다고? 언제부터였어? 다그쳤지만 그는 고개만 숙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죠. 그날 학교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수업 중에도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현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오늘은 더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그의 진심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선배, 나중에요. 지금은 좀이라고만 했어요. 퇴근 후 우연히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오해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죠. 피해자? 대체 무슨 소리야? 집에 돌아와 남편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는 연기 같았죠. 그날 밤 그의 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풀렸지만 소희와의 메시지는 삭제돼 있더라고요. 대신 최근 통화 기록에 소희 이름이 또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끝났다고 했던 게 거짓이었어.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희와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희의 피해자란 말도 믿을 수 없었죠.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 배신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소희의 피해자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그녀가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해 왔어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갔죠.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 소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해예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그 눈빛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소희야, 무슨 오해야?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소희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 왕따였어요. 선생님은 동아리 담당이었지만 잘 신경 안 썼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내가 소희를 더 챙겼어야 했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과 엮인 거야?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그건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진심으로 안 들렸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이메일에서 소희와의 대화를 발견했죠. 지난주 금요일 정말 좋았어. 소희의 메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끝났다고 했던 게 다 거짓이었어요. 학교에서 현수 선배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망설여졌어요. 점심시간 그가 다가와 서진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진짜 말 안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선배, 곧 말할게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찔끔했죠. 소희의 상처, 남편의 배신, 내 죄책감. 모든 게 얽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7년간 쌓아온 삶을 쉽게 포기할 순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보, 소희랑 진짜 끝난 거 맞아? 그는 눈을 피하며 서진아 믿어줘. 다 정리했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이제는 텅 빈 메아리 같았죠.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생들 앞에선 웃어야 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 남편과 소희가 병원 로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건 뭐지? 날 도발하는 거야? 소희의 행동이 점점 더 집착적으로 느껴졌어요. 화가 났지만 냉정해야 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집에서 남편은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샤워하는 동안 폰을 확인했어요. 소희와의 카톡, 내일 저녁 호텔에서라는 메시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 그 순간 가정을 지키려던 희망이 무너졌죠. 학교에서 현수 선배가 또 걱정스레 다가왔어요. 서진아, 이제 말해. 도울게. 그의 진심에 결국 눈물이 터졌어요. 선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현수는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서진아, 내가 아는 정우는 예전에 좀 복잡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의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복잡하다니? 무슨 뜻이지? 현수 선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예전에 복잡한 사람이었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다음 날 학교에서 현수 선배를 따로 만났어요. 교무실이 조용한 틈을 타물었죠. 선배, 어제 정우 얘기 무슨 뜻이었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정우 대학 때 좀 바람기가 있었어. 나도 놀랐지만 결혼 후엔 달라진 줄 알았지.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그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문학 토론을 하는데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점심시간 현수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서진아, 이제 어쩔 거야?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모르겠어요, 선배.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도울게. 그의 말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현수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서진아, 조심해. 정우가 눈치챌 수도 있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학교에서 소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또 사진 한 장 첨부돼 있었죠. 남편과 소희가 병원 세미나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 사진은 그냥 단순한 일적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소희는 날 괴롭히고 있었죠. 현수 선배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진아, 이건 심각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단단한 위로가 됐죠. 소희의 도발이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다음 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국어 선생님,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시죠? 라는 제목.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소의 짓이 분명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동료 교사들도 힐끔거렸어요. 교무실에서 현수 선배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서진아, 이건 뭐야? 괜찮아? 그의 걱정에 눈물이 찔끔했어요. 선배, 누가 이런 짓을 말을 잊지 못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어요. 여보, 소희가 학교에까지 이런 짓을 해. 당신이 정리한 거 맞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서진아, 내가 알아볼게. 진짜 몰랐어라고 했지만 그 눈빛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멈춰. 답장은 간단했어요. 선생님, 저도 아파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죠. 아프다고? 날 무너뜨리면서. 학교에서 점점 더 시선이 따가웠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학부모 전화까지 왔어요.
선생님, 소문 때문에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현수 선배가 위로했어요. 서진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대응하자.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그날 저녁 남편의 폰에서 또 소희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의심해도 괜찮아. 우린 계속 갈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건 배신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선배, 도와주세요. 이제 싸워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 서진아. 같이 하자. 소희의 행동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현수 선배의 도움으로 소희의 동창에게 연락했어요. 소희가 고등학교 때 왕따였다고 하던데 기억나? 동창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네, 심했죠. 특히 문학 동아리에서 따돌림 당했어요. 서진 선생님이 동아리 담당이었는데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방관자였던 걸까? 그날 밤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 그녀는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강남역 카페, 소희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소희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파요. 그러더니 덧붙였어요. 정우 씨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야? 내가 피해자라도 지금 넌 가해자야. 소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곱씹었어요. 내가 소희의 상처를 외면한 게 사실이라면 이 비극의 시작은 나일까. 하지만 그 죄책감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신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현수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선배, 소희가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당화될 수 없죠? 그는 단호히 답했어요. 서진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 소희는 널 공격하고 있어. 다음 날 학교에서 또 소희의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그때 왜 저를 안 봐주셨어요? 첨부된 사진은 남편과 소희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건 끝내야 해. 현수 선배와 상의해 결정적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선배는 친구 중 사설 탐정을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다음 날 탐정에게 남편과 소희의 동선을 부탁했어요. 며칠 뒤 탐정이 연락했어요. 강남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영상을 찍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영상을 받아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과 소희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소희의 미소, 남편의 다정한 눈빛.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죠.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현수 선배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진아, 이걸로 충분해. 이제 움직이자.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시를 낭송하는데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점심시간 현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변호사 알아봤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해. 그의 말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상을 백업하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이 영상. 모든 게 남편과 소희의 배신을 증명했어요. 현수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선배,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그는 단호히 답했어요. 그래, 서진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이 큰 힘이 됐죠.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증거를 손에 쥔 후 반격을 시작했어요. 현수 선배가 소개한 변호사와 상의해 계획을 세웠죠. 먼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 이사회에 익명으로 영상을 보냈어요. 의사의 부적절한 관계, 병원 이미지 실추 우려라는 메모와 함께요.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직위 해제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동시에 소희에게도 칼을 겨눴어요. 그녀가 일하는 병원 마케팅팀에 윤리 위반 신고를 했죠. 영상과 메시지를 첨부해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제보했어요. 곧 소희의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소희의 부모님께 편지와 함께 영상을 보냈어요. 편지를 쓰며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잦아들었어요. 현수 선배가 익명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소문을 잠재우는데 도움을 줬죠. 서진아, 잘했어.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 남편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누가 날 찌른 거야? 그의 당황한 목소리에 차갑게 답했어요. 여보, 당신이 한 선택이겠지.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도요. 변호사는 단호히 답했어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승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우면서도 홀가분했어요. 이제 끝낼 때다.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건 씁쓸했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그는 집에서도 망연자실했죠. 어느 날 밤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웠어요. 사랑은 실수지만 배신은 선택이야. 그 선택엔 책임이 따르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죠. 다음 날 변호사와 상간자 소송을 최종 점검했어요. 소희에게도 소송장이 날아갔어요.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를 이렇게 망가뜨려야 했나요? 첨부된 사진은 그녀의 일기장 페이지. 사랑인 줄 알았던 건 복수였고, 복수인 줄 알았던 건 외로움이었다. 그 글을 읽으며 잠깐 연민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의 외로움이 내 가정을 파괴한 핑계는 될 수 없었죠. 학교에서 현수 선배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이제 괜찮아? 그의 따뜻한 눈빛에 미소 지었어요. 선배,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라면 잘할 거야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정리했어요. 그는 조용히 집을 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픔은 없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의 정우 씨 비리 제보도 마무리됐습니다. 재취업 힘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교사로서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속에서 평온을 찾았죠. 학생들 앞에서 시를 가르치며 문학이 인간의 욕망과 상처를 담는다고 말했어요. 욕망은 때론 누군가를 망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어요. 남편은 병원계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소문에 따르면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낸다고 했죠. 소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그녀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죠. 그들의 몰락을 보며 복수심은 없었어요. 다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만 남았죠. 현수 선배는 여전히 곁에서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서진아, 이제 좀 웃는 얼굴이 됐다. 새 출발 어때? 선배,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문학을 나누고 퇴근 후 강남 카페에서 책을 읽는 일상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배신은 아팠지만 그 상처 덕에 더 단단해졌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배웠죠. 학생들, 현수 선배, 그리고 나 자신. 그게 내 새로운 가족이에요. 수업 중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문학은 왜 중요한가요? 나는 단호히 답했어요. 인간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순간 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있어요. 그 확신이 날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